차병검사입니다. 다음으로 내란 수사 대비 관련 대통령 등의 경우에 관한 법률 위반 교사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4년 12월 7일경 피고인의 형사사건 공범들인 국군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육군 특수전사령관 박종군이 사용하는 비아폰 단말기의 통화기록 등 정보를 수사기관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김성훈으로 하여금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 김대경을 상대로 직권을 남용하도록 교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2024년 12월 5일경부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내란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하였고, 그 무렵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비화폰으로 전화를 받았다는 육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 국가정보원 1차장 홍장원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핵심 공범인 방첩사령관 여인영,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곽종근에게 지급한 비화폰이 내란 혐의의 주요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7일 16시 01분경 대통령 경호처 차장 김성훈에게 전화하여 비화폰 관련 규정의 내용, 비화폰 서버의 데이터 삭제 주기 등에 대하여 묻고, 같은 날 16시 06분경부터 09분경 사이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령관들의 비화폰에 대하여 아무나 볼 수 없게 조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김성훈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관리 부서장인 김대경 지원본부장에게 비화폰의 내용을 수사기관에 볼 수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수회에 걸쳐 지시하거나 관련성 없는 규정들을 근거로 비화폰의 접속 차단, 로그아웃 등의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대경과 IT부서 담당자들은 이러한 피고인과 김성훈의 지시를 이행할 경우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지시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하여 공범인 사령관들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되거나 진행될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군사령관들의 내란 범행에 대한 연락 수단으로 널리 거론되고 있던 비화폰의 통화 기록을 타인이 확인하지 못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하는 위법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김성훈을 교사하여 직권을 남용하도록 한 것으로 권리행사 방해 등의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는 직권남용죄인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해당 군사령관들의 직무가 정지되어 보안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김성훈에게 보안 조치를 지시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현출 방해를 지시한 대상자는 수사 대상이 되는 사령관 3사람이었습니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김성훈을 통해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현출 방해 및 보안 조치를 지시한 시기는 피고인 및 군사령관들의 내란 범행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비화폰을 소지하고 있던 사령관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다거나 정당한 형사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 목적으로 해당 비화폰이 압수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안 업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유사 사례에서도 수사기관에서 사이버 활동과 관련한 자료들을 조사하는 것이 작전 보안에 관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비화폰 관련 정보가 외부에 노출된 바 없는 군사령관 등의 비화폰이 보안사고에 해당한다거나 암호자재 취급, 인가, 해제 대상이 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보안사고에 따른 보안 조치를 지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변호인은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통화 목록 및 비화폰 사진 촬영 등에 관한 자료가 군사기밀보호법 및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하여 수사기관이 수집한 것이므로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먼저 비화폰 통화 내역, 비화폰 단말기가 군사상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를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하는 것을 두고 군사기밀보호법상 누설에 해당한다거나 대통령 기록물법상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 보안업무규정 제27조는 군사기밀 또는 비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 경호처 비화폰 서버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상 이미 제출의 요건을 모두 준수한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확보한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내란 수사 관련 체포영장 등 재판 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피고인이 박종준 경호처장 등과 공모하여 2024년 1월 3일경 경호처 소속 공무원 등을 동원하여 피고인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도록 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직권을 남용하고 범민도피를 교사하였다는 것이고, 둘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하 공수처라 하겠습니다. 이 공수처의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김성훈 경호처 차장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한 2차 체포 수색영장이 발부된 2024년 1월 7일경부터 1월 13일경까지 사이에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위력 순찰, 인간 스크럼 훈련 등을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였다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자 자신과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곧 개시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비상계엄 해제 직후 자신 및 관저 지역을 경호하고 있는 경호처 처장 박종준에게 관저가 위치한 공관촌 내 수사기관을 절대 들여보내면 안 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 8일경 공관촌 내에 위치한 국방부 장관 공관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있었는데 박종준 처장이 경찰의 영장 집행에 협조하기 위해 수사관 한 명을 공관촌 내로 진입시킨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박종준 처장과 김성훈 차장을 강하게 질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박종준 처장을 비롯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은 수사기관이 정당하게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공관촌 내에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피고인의 확고한 방침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박종준 처장 등에게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을 위법하므로 영장 집행을 저지해야 한다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였고,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은 경호처 간부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경호처 내에 전파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30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체포영장 및 피고인의 체포를 위한 수색영장이 발부되었고,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임박하게 되자 박종준 경호처장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고, 박종준의 지시를 받은 김성훈 경호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은 공관촌 내 차벽 설치 계획, 군경 인력 동원 계획 등 구체적인 영장 집행 저지 계획을 수립하여 영장 집행에 대비하였습니다. 2025년 1월 3일경 공수처의 영장 집행이 개시되자 박종준 경호처장 등은 미리 준비한 계획에 따라 차벽을 설치하고 경호처 인력 등을 동원하여 인간 스크럼을 짜는 등 공수처 검사 등의 공관촌 내 진입을 저지하고, 경호처가 설정한 저지선을 뚫고 진입하는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붙잡고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영장 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결국 경호처의 조직적인 공무집행 방해 행위로 인해 공수처의 피고인에 대한 영장 집행은 무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는 피고인의 지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2025년 1월 10일 사직함에 따라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성훈 차장은 피고인에게 경호처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철통같이 막아내겠다고 다짐하고, 이에 피고인은 경호처는 흔들림 없이 대통령의 안전만 생각하라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을 계속하여 지시하였습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공수처의 2차 체포 수색영장 집행을 대비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관촌 내 차벽과 철조망을 설치하게 하고 인간 스크럼 훈련을 수차례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 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을 주재한 후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라며 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총기 소지를 지시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호처 대테러부 소속 직원들로 하여금 전술복에 초총을 휴대한 채 위력 순찰을 실시하게 하여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관저 인근 가죽 데스크에 기관단총 MP7과 실탄을 배치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은 박종준, 김성훈 등과 공모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영장 집행 담당 공무원들을 폭행한 것으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며,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의 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피시키게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내란 범행과 관련하여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체포 수색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없으므로 영장 집행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은 관련 규정상 타당하지 않고 법원 역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을 여러 차례 기각한 바 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법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를 수사할 수 있고, 관련 규정상 이 사건 비상계엄 관련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 직권남용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 공수처는 피고인의 내란 범행에 대해 수사권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공수처법상 공수처 사건의 법원 관할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에 기재된 내란 우두머리 범죄 사실의 범죄지에 서울 용산구 소재 대통령실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의 주소지 역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하므로 피고인의 주소지 및 범죄지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사건 관할이 있음은 분명합니다. 피고인은 체포적부심 단계부터 본권 구속영장 및 구속적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였으나 법원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습니다. 또 피고인은 2025년 1월 3일 공수처의 체포 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 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영장의 집행이 위법하고, 공수처에서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수색할 장소로 대통령 관저만 기재되어 있는데 공수처가 공관촌 1정문에서부터 대통령 관저에 이르기까지 영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 대하여 수색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영장 제시와 관련하여 현장 체증 영상, 공수처 검사 진술 등에 의하면 당시 공수처에서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에게 체포 수색영장을 제시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공수처가 공관촌 내로 진입할 당시 공관촌 입구에서부터 영장 제시를 하지 않은 채 출입한 사실을 문제 삼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증거에 의하면 공수처 검사 등이 공관촌 정문에 도착한 때부터 공관촌 정문 내로 진입할 때까지 영장을 제시받을 경호처 관계자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영장 제시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판례도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색할 장소와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20조에 따르면 수색영장 집행 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색영장을 집행할 목적으로 수색장소로 진입하거나 이동하는 행위는 영장 집행에 필요한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례도 수색장소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련의 행위는 형사소송법 제120조 제1항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이나 수색을 위한 부수처분 또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 역시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습니다.